저는 박태식, 올해 68입니다. 한때는 냉철한 판단이 곧 성공이라 믿었던 사람이지요. 지금은 국내 굴지의 식품그룹 회장이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저에게는 외아들 박도연이 있습니다. 회사 전략본부 상무로 일하며 나름 잘 자라준 아들이죠.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누군데? 정하나라는 사람이에요. 한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순간 제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식당 직원이라고? 너 지금 장난하냐? 그날 저녁 식탁 분위기는 얼음 같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도연은 제 눈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는 가진 건 없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세상은 냉정한 거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던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한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태식 씨,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마음을 잃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제 첫사랑 윤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가난했고 저는 결국 현실을 택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보다 체면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죠. 며칠 후 도연은 제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 환하게 웃는 얼굴. 이 사람이에요. 제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른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마. 아들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래, 직접 봐야 믿지.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양복을 벗고 낡은 점퍼와 헐렁한 바지를 꺼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안경을 걸자 거울 속엔 평범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인지 내가 직접 시험해보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실화 기반 이야기를 무료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세요. 그렇게 저는 다음 날 낡은 신발을 신고 한가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연인 정하나가 일하는 그곳으로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땐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된 점퍼를 걸치고 일부러 낡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머리엔 헝클어진 모자를 눌러쓰고 지팡이를 하나 들었죠. 한가운 식당 여기가 맞겠지. 허름하지만 정갈한 간판, 문틈으로 들려오는 된장국 냄새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문을 열자 식당 안은 점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녀가 있었습니다. 정하나. 앞치마 끈을 바짝 조이고 손님들에게 인사하느라 바쁜 모습.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목소리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우셨죠? 따뜻한 국물 드릴게요. 낮지만 단단한 그 말투,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일부러 천천히 메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 겉으론 다 친절하지. 진심은 쉽게 안 보이는 법이야. 그때 제 앞에 그녀가 와서 말했다. 할아버지, 손이 많이 시려 보이시네요. 따뜻한 수건 먼저 드릴게요. 그녀는 수건을 대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식당 구석에서는 주방장이 투덜거렸습니다. 하나야, 괜히 손님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요즘 세상엔 호의가 오히려 의심받는다고.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누군가 따뜻하다고 느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이상하죠. 처음엔 그 말을 비웃을 줄 알았는데 왠지 오래된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태식 씨, 마음을 잃지 마요. 첫사랑 지은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일부러 계산대 앞에서 동전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 조용히 주워 올렸죠. 할아버지, 이거 소중한 돈이잖아요. 잃어버리면 속상하시죠. 그녀의 말투에는 예의보다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식사를 하러 갔지만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져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죠. 오늘은 운이 좋았던 걸지도 몰라.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니까. 그날 밤 집무실에서 아들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낮에 봤던 그녀의 웃음을 떠올렸죠. 정하나,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맞는지 다음엔 좀 더 깊이 봐야겠어. 다음 시험은 이미 제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저는 다시 한가운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그냥 관찰이 아니라 일부러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에서 드러난다. 이건 제가 평생 믿어온 신념이었죠.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주방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종업원들의 주문 들어갑니다. 라는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쩍 마른 노인이 문 앞에서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 괜찮아요? 누가 119 좀. 직원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정하나가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숨쉬기 힘드세요? 그녀는 바로 무릎을 꿇고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따뜻한 물 좀 부탁드려요. 다른 직원에게 짧게 외치더니 자신의 앞치마로 노인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주방 쪽에서 주방장 김 선배가 불쑥 소리쳤습니다. 하나야, 손님들 밥 시켰어. 그 노인분은 다른 직원이 하면 되잖아.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선배님, 밥은 다시 데우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지금 아니면 늦어요. 그 말에 식당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묘하게 숨을 삼키게 되더군요.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녀는 손에 묻은 물티슈를 바라보며 다행이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일어서 손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국 다시 데워드릴게요. 그 말투엔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녀의 얼굴 위로 비친 햇살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연기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계산된 친절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인지 분간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를 보는 제 시선이 처음과는 달라져 있었다는 것.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데 문득 오래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태식 씨, 밥은 그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윤지은의 말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어려운 시절 남몰래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곤 했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아이 조금은 지은이와 닮았다. 그날 밤 거울 속 제 얼굴은 이상하게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묘하게 따뜻했죠. 다음엔 더 깊이 봐야겠다. 사람의 진심은 한 번으로 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저는 그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밥은 다시 데우면 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귓가를 맴돌았죠. 하지만 단 한 번의 행동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정직함은 겉으로 꾸밀 수 없는 거니까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점심 무렵 식당을 찾았습니다. 메뉴는 어제와 같았고 사람들도 어제처럼 붐볐습니다. 다만 다른 건 제 코트 안주머니에 일부러 지갑을 느슨하게 넣어뒀다는 점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일부러 손을 떨었습니다. 에구, 나이 먹으니 정신이 없구먼. 그녀는 웃으며 영수증을 건네주었죠. 괜찮아요, 할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갑을 그대로 두고 말이죠. 1시간쯤 지났을까 회사로 돌아와 회의실에 앉아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뜨더군요. 박태식 회장님 맞으시죠? 낯선 여자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예, 그런데요? 혹시 오늘 점심에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갑을 어떻게? 한가온 식당 직원 정하나입니다. 혹시 몰라서 명함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저는 바로 식당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녀는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갑은 비닐봉지에 담겨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할아버지, 중요한 거라 생각했어요. 안에 현금도 많아서 걱정됐습니다. 그녀는 마스크 너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어보시겠어요? 제가 손대지 않은 거 직접 확인하셔야죠. 그 말투엔 정직해야 한다는 신념이 자연스레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묻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주인 모르게 챙겨도 아무도 모르잖소. 그녀는 미소를 거두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전 알잖아요. 저 자신에게 부끄럽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맑은 시선. 그건 요즘 세상에서 보기 힘든 눈빛이었죠. 식당을 나서며 저는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 아직도 세상에 남아 있었나? 길가의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녀의 말투, 그 눈빛, 그 단호함이 자꾸만 옛사람 지은과 겹쳐 보였으니까요. 태식 씨, 부자가 되는 건 쉬워요. 근데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건 어렵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금고에서 지은이에게 받았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성공보다 마음을 잃지 말아요. 그 문장을 읽는데 정하나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더군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는 걸. 이건 내 안에 남은 마지막 양심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세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아닌 유혹을 던져볼 생각이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지 그 마지막 확신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말한 그 여자 정하나 말이다. 네, 아버지. 왜요? 그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이제 곧 알게 될 것 같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또 시험 같은 건 아니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저는 변장한 채 이번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한가온 식당 근처 지점 그녀가 평소 점심마다 들른다는 곳이었죠. 손에 든 봉투 안에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현금 입금을 위해 창구를 찾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일부러 지갑을 열어 동전 몇 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손이 말을 안 들어서. 그녀가 다가와 주워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손이 잘 안 움직이죠. 괜찮으세요? 그때 저는 일부러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윳돈이 좀 있는데 말이야.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잠깐 맡기고 싶어서 그래. 혹시 은행 다니는 사람이면 그런 거 대신 보관해 줄 수 있나?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건 안 돼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제 양심에도요. 에이, 내가 그냥 믿고 맡기겠다는데 요즘 세상 믿을 사람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녀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일을 지켜야죠. 혹시 그런 돈이 있다면 은행 안정금고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일부러 봉투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 돈은 그냥 맡아주게. 내가 병원에 다녀올 동안만이라도. 그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안 됩니다. 이런 일로 제가 잘못되면 아버님도 곤란해져요. 그 말에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님이라니 그 단어가 묘하게 가슴에 와 닿았죠. 그녀는 봉투를 제게 다시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보다 믿음을 먼저 맡겨야 해요. 돈은 잃으면 되찾을 수 있지만 믿음은 한번 깨지면 끝이잖아요. 순간 제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녀의 말투, 목소리, 표정까지 모두 과거의 한 사람 윤지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태식 씨, 사람은 재산으로 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자라요.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겹쳐 들렸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오던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구나. 그게 내가 평생 잃어버린 거였지. 손에 쥔 봉투를 천천히 열어 안에 돈을 다시 세어봤습니다. 그 돈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내 말이 맞았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는 진짜 사람이야.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이제 내가 시험 받을 차례인가 보구나. 그날 오후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저는 곧장 한가온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변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복을 입고 단정한 구두를 신었습니다. 오늘은 숨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사람으로서 한 사람을 직접 마주보러 간다. 식당 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 냄새와 함께 정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평소처럼 밝게 웃었지만 이번엔 제 얼굴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제 그 손님? 그래요. 하지만 오늘은 그때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지팡이 대신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받아들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박태식 한성식품그룹 회장.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일부러 변장하셨던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소.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깊게 숨을 내쉬었죠. 그럼 그 모든 게 시험이었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내 아들이 당신을 선택했을 때 난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 믿을 수 없었소. 하지만 그건 결국 나 자신이 두려웠던 탓이었지.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사람은 누구나 두려운 게 있죠. 저도 가난이 무서워서 밤마다 울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사람을 믿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 줄 아는 사람이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씀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제가 드린 국밥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 앞에 섰습니다. 이젠 나도 솔직해질 때가 된 것 같소. 당신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돼서 나는 오히려 행운이요. 식당 밖으로 나오는데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거리의 사람들 웃음소리가 낯설지 않게 들렸죠. 사람을 시험하려다 결국 내가 시험받은 셈이군.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다시 내 안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내일 그녀를 데려와라. 정식으로 우리 집에 인사하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세요, 아버지? 그래. 이번엔 내가 배워야 할 차례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잔을 들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지은, 당신 말이 맞았어. 결국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 잔 속에 비친 불빛이 흔들렸고 그 안엔 젊은 날의 후회와 지금의 따뜻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은 언제나처럼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 마음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약속한 상견례 날이었죠. 도연아, 그녀가 오면 바로 안내해드려. 네, 아버지. 근데 혹시 또 시험하실 생각은 아니죠? 이젠 그럴 이유가 없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하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죠. 단정한 흰 블라우스, 깔끔한 검정 치마, 그리고 눈에 띄는 건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 회장님.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하고 맑았죠. 옆자리에 앉은 임원 몇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그 식당에서 일하던 분이라지. 아무리 그래도 회장 며느리는 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조용히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회사가 아니라 가족의 자리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 입을 다물었죠.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하나 씨, 내가 일부러 시험을 했다는 걸 알고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고 시험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내밀었죠.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오랫동안 오해했소.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소. 당신은 내 아들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도연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고 할 건 나다. 내가 나보다 사람을 더 잘 봤구나. 회의실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딱딱하던 분위기 대신 조용한 따뜻함이 번져갔죠. 잠시 후 저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젊은 시절 첫사랑이요. 그녀도 당신처럼 가난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지.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알겠소. 그때 놓친 게 무엇이었는지.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고 저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값은 가진 게 아니라 잃지 않은 마음에 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이상하게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다시 떠올랐죠. 믿음은 한번 깨지면 끝이에요. 이젠 알았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세운 건 바로 그녀였다는 걸요.
봄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던 날 결혼식장은 벚꽃잎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천과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마치 새로 태어난 세상을 비추는 듯 했죠. 오늘은 아들 도연과 하나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나는 단아한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죠. 그 꽃은 식당 앞 화단에서 직접 길러온 것이라 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오래도록 피는 꽃이에요. 그녀의 말처럼 그 미소는 봄 햇살보다 따뜻했습니다. 결혼식 사회자가 신랑 입장을 외쳤습니다. 도연은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고 그 뒤를 따라 저도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를 내 며느리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이 끝난 후 사진 촬영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가족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포토그래퍼의 목소리에 모두 자리를 잡았죠. 이번엔 누구도 구석으로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제 옆에 서서 살짝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손을 살짝 감싸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군. 식이 끝난 뒤 식당으로 돌아와 직원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 주던 하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이지. 그 말에 옆에 있던 도연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변하셨어요. 그래, 사람은 나이 들어도 배워야 하는 법이지. 그날 밤 저는 집무실에서 오래된 서류철 사이에 있던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태식 씨,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세요. 윤지은의 글씨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이젠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은 씨, 창밖으로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방울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죠. 저는 천천히 눈을 감고 그동안 얽혀있던 마음의 매듭이 풀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야 정말 알겠습니다. 사람의 값은 가진 게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 있다는 걸.